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어젯밤 알려지면서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창구를 활용해서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특정 후보, 당 밖에 있는 특정 후보와 만나게 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식 창구를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조선일보의 국제학술 행사에서 우연히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난 이준석 대표, 기자들에게 조금 말이 바뀝니다.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창구로 해서 만난 뒤 필요하면 따로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의 만남은 상당히 언론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야권의 압도적인 1위 후보가 윤석열인데다가 지금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과 달리 비밀리에 두 사람이 따로 만났다? 이건 상당히 충격입니다. 도대체 왜 만났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그전에 말했던 공정한 이런 대선 후보에 대한 접대가 아니라 윤석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 대우를 해야 합니다. 지금 밖에서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개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사실은 형식 논리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한 매체는 동아일보 같습니다. 동아일보의 이 단독 보도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목도 칼칼한데 맥주나 한잔 합시다. 이게 윤석열의 말입니다. 자, 6일날입니다. 6일날 윤석열이 처음으로 공개 행보, 윤석열이 듣습니다. 첫 행사를 했습니다. 대전을 갔습니다. 자, 천하람 묘역을 참배하면서 안보 이미지를 주고 대전의 카이스트에 가서 청년 과학자들과 만나서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난 맥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1시간 정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이준석이 윤석열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준석은 지금까지 종로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집이 서초동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집 근처로 간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의 비공개 회동, 이거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연 만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서 밝혔지만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이 장면을 보면 윤석열과 만남은 권영세를 통해서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이 비공개 맥주 번개팅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준석이 줄을 섰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백기투항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상당히 끌려가는 듯한, 최근에 밀당에서 윤석열의 힘이 쏠리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국민의힘 입당에 거리를 두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8월 말까지는 이 경선 버스에 올라타는 이준석, 그런데 이준석이 비공개 접촉을 한 겁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에 따르면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이준석 대표의 문자 메시지에 똑같이 문자 메시지로 답하기보다는 당대표 당선 등을 축하할 겸 직접 전화를 했다. 이 대표가 권영세 위원장과 만난 이야기를 잘 들었다. 조만간 뵙자는 문자를 보내자 윤석열이 전화로 응대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으니까 이 대표가 없다,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나 한잔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동의 식당에서 맥주를 곁들여 간단한 식사를 했으며 추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대면을 해보니 확 통한 면도 있고 매력적인 면모가 있더라. 입당 문제나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입당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어젯밤 발칵 입혔습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이 따로 만났구나. 6일입니다. 6일.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알려진 게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저녁을 먹었다는 건데 그게 다음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날 원희룡 지사를 만나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꼭 밥을 먹고 깊이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그 중간에 이준석이 껴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상당히 지금 뚜벅뚜벅 윤석열은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세훈, 원희룡은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듬는 쪽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이미 서울시장이 됐기 때문에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오세훈부터 만나고 원희룡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을 비공개로 만나고 안철수 대표를 만난 건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좀 후순위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 홍준표는 언제 만날까요? 유승민은 언제 만날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어쨌든 지금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전 총장과 1시간 동안 만나 이 정치 얘기보다 이 입당 문제 등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 만난 사실을 이제 고백하면서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만한 경륜과 촉을 갖춘 인물이 없다면서 윤 전 총장이 야심이 있다면 김종인에게 매달려야 한다고 필성의 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1시간 동안 만나서 정치 얘기만 했다. 정치 얘기만 했다. 이렇게 이준석은 말했습니다. 정치 얘기는 향후 구상 등 이런 것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주로 윤 총장이 퇴임 후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그런 걸 물어봤다.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나, 이런 정도 체크하는 선에서 물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도 우리 당내 사정이라든지 정치 전반에 관심이 많았다. 자,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 버스는 타겠다고 했는지를 묻자 이준석은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손학규 대표 비판을 많이 했지만 손 대표의 참 좋았던 점이 공사가 구분으로, 저도 당대표하면서 공사는 구분하려고 한다. 공적인 얘기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얘기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이것도 좀 웃깁니다. 이준석이 윤석열과 사적인 만남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공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예를 들어 특정 대선 주자와 대선 일정이나 이런 걸 상의했다고 하면 위험하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났을 때 입당 등 공적인 분야는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 특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도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을 따로 이준석이 만났다, 그리고 비공개로 만났다면 그 안에 무슨 자리에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 측에서 악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준석이 이걸 알기 때문에 특정 대선 주자와 대선 일정이나 이런 걸 상의했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100%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비공개로 밀회를 한 겁니다. 따로 비밀리에 만난 겁니다. 이것이 뒤늦게 밝혀졌지만, 그렇다면 이준석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대선 주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권영세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절차를 어기고 권영세 위원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비공개로 따로 만난 겁니다.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는 이유로 지지층이 범여권과 범야권에 걸쳐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윤 총장 돕는 분들 중 범여권 인사 이름도 가끔 보이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바로 입당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이준석도 자기가 과거에 했던 발언에 비해서 윤석열을 따로 몰래 만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종인 예찬론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언저리에 있는 좌장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 정무와 정책 둘 다 되시는 분이 얼마 안 된다. 그중 한 사람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다. 지난주 김종인 전 위원장을 식사 자리에 모셨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회동한 사실을 또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국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질 것인데
그랬을 때는 좀 조력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어려울 수 있다. 윤석열 전 총장같이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종인 위원장에게 매달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몰래 만났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김종인을 이준석이 만났는데 그 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신동아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지금 입당할 필요가 없다. 11월 달에 100% 무선전화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윤석열의 호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걸 보면 그게 7일, 8일쯤에 공개됐습니다. 이걸 보면 자, 윤석열과 이준석의 회동은 6일, 그 다음은 김종인, 오늘 김종인에 대한 이준석의 발언. 이걸 보면 어쩌면 윤석열 전 총장은 김종인을 만나서 코치를 받아서 입당 안 하고 밖에 있다가 11월달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힘 후보와 여론조사 단일화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은 좀 엇갈립니다. 8월 말 경선버스에 탑승하라고 했다가 김종인 지도를 받으면 윤석열은 국민의힘 안 들어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에게 끌려가는 모양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백기투항까지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 싶지만 사실상 백기투항하는 게 아닌가.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점점 더 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일이 발생해서 상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이 이슈가 되면서 계속 두 사람만 비판하고 물고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이거는 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주자들이 치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